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선 퓨런티어, 유안타증권은 배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남은 단수주를 14,000주 청약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대 4주까지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균등 한 주에 비례 3주까지. 진짜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신한은 그동안 늘 환불일의 배정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의 공모주에 더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2월 워밍업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2월 공모주 중에서 두 번째 순위로 BCNC를 꼽았었거든요. 1위는 퓨런티어, 3위가 풍원정밀이었고요. 그래서 BCNC 과연 2월 두 번째 기대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반도체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식각 공정이란 반도체 회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BCNC는 이 공정에서 과연 어떤 부품을 다루는가? 사실 식각 공정 방법에는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건식 식각의 경우 그림에서처럼 웨이퍼 위에다가 화학 반응성이 높은 플라즈마 가스를 주입을 시켜서 나중에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 부분은 제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식각 공정을 합니다. 이때 플라즈마를 집중시키고 웨이퍼를 고정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포커스 링이라는 부품이에요. 굉장히 핵심적이면서도 소모성 부품인 거죠. 자, BCNC는 바로 이 포커스 링을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초기에는요, 천연 쿼츠를 소재로 한 포커스 링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반도체 시장의 초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회로도의 굵기는 더 작아지고 위로 쌓이는 적층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각을 위해 작용하는 플라즈마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천연 쿼츠 소재로 한 포커스 링은 그 포커스 링까지도 식각이 되는, 즉 불순물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20나노, 비메모리 10나노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붙은 숫자가 낮아질수록 반도체 미세화와 직접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도체 업계가 16나노 공정으로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조금 보였나 봐요. 그래서 BCNC가 포커스링의 소재를 바꿔야겠다.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합성 쿼츠를 개발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개발에 나섰습니다. 합성 쿼츠는 금속 불순물이 제거된 사염화 규소 같은 고순도 가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요. 플라즈마를 강하게 주입을 해도 불순물 발생이 없다고 해요. 반도체에 있어서 이런 불순물, 파티클은 엄청 중요한 문제죠. 수율에 있어서. 네, 아무튼 개발에 성공을 했고 2008년 세계 최초로 공급을 시작합니다. 합성 쿼츠가 가진 비교 우위를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천연 쿼츠에 비해서 수명이 20%에서 40% 정도 더 길고요. 그리고 보면 내플라즈마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칸에 플라즈마를 강하게 맞아도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서 결국에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투과율도 더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BCNC가 개발한 이 합성 쿼츠 포커스 링의 이름은 QD9입니다. 아무튼 이런 성격을 가졌다면 당연히 반도체의 고도화가 더 진행이 될수록 합성 쿼츠의 니즈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반도체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입장에서는 수명도 훨씬 더 길고 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고객사를 보면 유진테크와 시메스 같은 장비 업체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인텔, 그 밖에 TSMC, 키옥시아 이런 글로벌 주요 반도체 플레이어들, 칩 메이커들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0%.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는 BCNC만 합성 쿼츠를 다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회사 매출 구성을 보면 합성 쿼츠 QD9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21년 3분기 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천연 쿼츠 12%,
그리고 뭐 실리콘이나 세라믹으로 만든 부품들도 판매하고 있기는 하네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합성 쿼츠의 소재 국산화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쿼츠 원재료 100%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다고 해요. 그런데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 소재를 적용한 합성 쿼츠를 이번에는 QD9 플러스라는 브랜드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터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재료비가 한 63%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이 소재를 사용하면 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친환경 공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진 포커스 링을 대체할 그런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카본 70%, 실리콘 28%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본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개선한 CD9이라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보론 75%, 카본은 25%로 구성을 해서 불순물이 적고 강도는 더 높고 이런 강점을 가졌다고 하네요. 용어들이 다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기는 하죠. 아무튼 현재 삼성전자와 인텔, 소니, 세메스 등과 테스트 막바지 단계라고 하고요. 올해 안에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인 상황입니다. 요거까지 성공을 한다면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2가지를 모두 국산화한 업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사업 내용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 쿼츠 부품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합성 쿼츠는 앞으로 막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이렇게 미래 산업이 진행이 될수록 반도체가 굉장히 미세화되고 고단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 그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소재 국산화한 제품의 매출까지도 증가한다면 회사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관심이 가는 회사고요. 실적 보기 전에 경쟁 업체만 정리하고 갈게요. 가장 비슷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 곳이 TCK. TCK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요. 그리고 원익 QNC는 천연 쿼츠 부품 위주로 생산을 합니다. 멀덱스는 실리콘 부품과 쿼츠 부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실리콘의 소재인 인곳을 자체 생산하는 이런 실리콘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들 4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공모가 산정 내역 볼 때 필요하거든요. 넘어가서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요.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고요. 특히 2020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QD9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회사 실적과 수익성까지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재 국산화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재료 비용을 좀 크게 절감하면서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에 이런저런 투자를 위해서 사채를 발행한 게 있고 상환 전환 우선주도 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확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21년에 그래도 다행히 상환 전환 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 비율의 큰 폭의 개선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번 공모자금이 차입금 상환에 일부 쓰일 예정이고요. 또 공모자금 유입으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지표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 흐름 계속 잘 창출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 내용 보겠습니다. 총 25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500원.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28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NH투자증권이 주관했네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4.4%를 배정했는데 1인당 평균 금액을 계산하면 583만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미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미달된다면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24.18%, 금액으로는 344억 원. 유통 시총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해서 이거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도 4.86%로 낮은 편이고요.
추가로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을 살펴보면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 없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미행사된 43만 주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행사 기간이 내년 1월부터라서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공모가 산정 내역 잘 보세요. 비교 기업으로 하나머티리얼즈와 TCK 그리고 DNF, 하나마이크론을 선정했어요. 평균 PER은 24.8배인데요. 보면 하나머티리얼즈와 TCK는 20배 미만, DNF와 하나마이크론은 30배 이상이죠.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봤던 경쟁 업체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4개 업체였죠. 근데 이 중에 2개만 비교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전공정 소재를 다루지 않았다. 전공정, 후공정, 전공정 할 때 전공정의 소재를 다루지 않는다. BCNC는 이제 소재까지 다룰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에서 포함시킨 DNF는 반도체용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 솔루션을 주로 제공하는 기업이라서 BCNC와는 사업 분야가 너무 다릅니다. 결국에 DNF와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PER을 높인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머니QNC와 월덱스를 포함했다면 평균 PER은 14.68배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PER이 고평가됐다, 퍼가 고평가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높아졌다.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3분기 연한산 순이익 74억 원에다가 PER 24.8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846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4,425원을 도출합니다. 여기에 할인율 37.61%에서 20.27%를 적용했는데 21년 코스닥 상장사 평균치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할인율도 높지는 않네요. 그래서 BCNC의 공모가 상단 시가총액 기준의 PER을 계산하면 19.22배가 나오거든요. 나머지 비교 기업들도 오늘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PER을 다시 계산하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 네, 경쟁업체인 하나머티리얼즈, TCK보다는 BCNC의 PER이 이미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모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재 국산화와 신소재 개발에 미리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공모주로서의 할인의 매력이 과연 있느냐를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BCNC는 세계 최초 합성 쿼츠 포커스링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에 따라 합성 쿼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 게다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까지도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해서 원재료 절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라는 거, 플러스 CD9이라는 신소재도 개발 중인 부분, 이런 사업 내용 자체는 조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유통가능 물량이 20%대, 또 기존 주주 비율도 낮고 유통가능 금액 규모도 300억 원대로 낮은 편이라는 거 또한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추정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엄청 고평가된 종목들을 계속 보고 난 뒤라서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수익 예측 결과 통해서 다시 확인해봐야겠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총 62만 5천 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31만 2,500주 되겠죠? 수익 예측 결과에 따라 균등을 과연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수익 예측 결과가 좋다면 균등 배정은 또 추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 무료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계좌 개설은 20일까지 해야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개설하실 분들 QV가 아니라 모바일 증권 나무 앱을 통해서 만드세요. 둘 다 NH투자증권이거든요. 그래야 주식 매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약 한도는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BCNC 그래도 그나마 2월에 청약해 볼만한 공모주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18일에 수요 예측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결과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